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선물 특강, 주식 특강은 어제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선물 특강 오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을 때 선물을 좀 배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물의 특징, 선물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물을 갖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뒤에 컨텐츠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시간으로 상한가 간 종목, 여기서 이제 웰크론한텍이랑 웰크론이랑 그 다음에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은 장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예, 그거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고 종목을 갖다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웰크론한텍. 자, 웰크론한텍이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시간의 움직임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예, 시간으로 움직임 나오는 것도 웰크론한텍입니다. 웰크론한텍. 자, 포스코 리튬 공장 설립 소식에 강세를 하고 나 있는데, 포스코가, 예, 리튬 용지 만들었다는 뉴스가 있어요. 자, 어딨죠? 자, 포스코, 리튬. 네. 포스코가 지난번에 이 리튬 호수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뉴스가 떴어요. 지금 포스코가 광양에 43,000톤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산화 리튬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쵸? 여기에 보면 포스코가 이제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검증하고 이제 상용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쵸? 예, 그거 얘기고, 양극재에 관련한 종목. 지금 이것 종목 양극재 관련한, 양극재 원료로 사용한 리튬은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나오는데 전기 생산 충전을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웰크론한텍입니다. 자, 웰크론한텍이 포스콤 리튬 생산 공장을 갖다 설립하고, 그 다음에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는 양극재 추출 장비를 갖다가 포스코에 납품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예, 리튬 에너지, 포스코. 그죠? 포스코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고, 포스코 리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웰크론한텍이 지금 보시면 뉴스 뜨자마자 상한가를 붙어가지고 그냥 바로 상한가 유지했다. 이거는 웰크론한텍은 내일 꽤 세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은 아마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는데 뭐 한 13% 정도 뜬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단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거랑 같이 움직이는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은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포스코엠텍은 리딩클럽에, 예,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자, 요거네요. 그쵸? 예, 요겁니다. 요 뉴스가 장중에 나왔었는데, 장중에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자, 포스코엠텍 리튬 상용화 사업 본격 추진 1시 51분에 드렸거든요. 1시 51분에. 근데 왜 이때는 안 움직였냐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포스코엠텍 말고 이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6% 마지막에 조금 올랐나요?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죠? 올라왔다 빠지고 올라왔다가. 저희 뭣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엠텍도 지금 보면 마지막에 올라오긴 했지만, 자, 1시 30분 요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이슈 나온 다음에 쭉 빠져버렸죠. 1시 51분에 이슈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슈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보면 8,800원부터 시작해서 쭉 빠져버렸죠.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지금 보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 돼서 조금 올라왔는데,
얘 역시도 지금 크게 올라오지는 않은 거예요. 9%,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시간으로 4.3%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웰크론 한택과 같이 웰크론도 움직임 나오는데, 웰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3.47% 상승을 해서 올라온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뭐 웰크론텍에 가니까 웰크론이 같이 움직임 나온 거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 리튬 생산 공장 설립 관련한 거 왜 장중에는 안 먹히고 뉴스가 돌면 요즘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안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슈가 돌잖아요. 이슈가 이렇게 돌면은 자, 이슈가 뭐 이렇게 해서 이슈가 딱 돌아요. 이슈가 딱 돌면 종목이 이렇게 움직임 나오다가 툭 튀긴 해요. 선도애들이 있으니까. 툭 튀었다가 그 다음엔 조용히 빠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조금 올라오다가 말아. 요때 조금 올라오다 말아. 요즘은 대체적으로 다 이래요. 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슈가 분명히 이거는 갈고 세계 최초 뉴스고 이거는 분명히 갈 뉴스인데 안 가요. 그럼 어쩔 수가 있나요? 예, 이렇게 되면 저도 리딩클럽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신호를 드리는데 결국에는 기다렸다 그냥 손절 신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이슈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안 먹히니까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이제 선물이 좀 받쳐주고 선물이 수익 나니까 버티는 거지 주식만 있으면 저 같으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선물을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선물 특강을 같이 첨부를 해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선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유제약. 자, 유유제약 우선주. 유유제약은 오늘 빠졌고요. 유유제약 우선주. 자, 유유제약 원우. 자, 오늘 고점에서 지금 빠졌는데 또 시간외로 상한가 갔습니다. 시간외로 상한가 갔어요. 자, 항원 자가진단 키트 개발사 SD 바이오센스 관련한 이슈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제까지 삼상을 찍고 오늘까지 삼상에서 밀려서 빠졌는데 시간외로 다시 불렸어요. 또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또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얘도 15,500원, 700원, 16,000원이면 점진적으로 올려서 시간으로 상한가 16,000 어디까요? 16,800원까지 한 16,800원이면 어우 여기까지 올리네요. 반 정도 떨어진 거에 한 반 정도는 올려놨네요. 엄청나게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유유제약도. 자, 유유제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올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까지 올랐어요. 오늘 유유제약도 아침에 그냥 움직임 나와서 얘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우유제약 되게 세게 갔다라고만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얘도 시작해서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올라오고 얼음돼서 갭으로 띄워서 움직임 나오다가 고점까지 아닌데 그거는 어제고 오늘은 아침에 쭉 뛰었다가 그 다음에 쭉 갭으로 뛰어서 쭉 뛰었다가 빼트린 거네요. 와, 엄청나게 뺐네요. 그 다음에 14,250원까지 일단 시간으로 올려놨습니다. 아침에 요런 거는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 들어가야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슈가 이게 어제 시간으로 올랐던 거잖아요. 그쵸? 어제 시간으로 올라왔던 거라서 제가 지금 뭐 하는데 얘도 막상 장중에 이렇게 딱 보면 먹기가 참 힘든데 어쨌든 움직임 나오는 것들 잘 포착을 해서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유제약 우선주도 4시간으로 상한가 그 다음에 유유제약은 시간으로 3.6% 상승을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진은 리보엑산 mRNA 방식 코로나 백신 개발 현재 모더나 백신과 비슷한 수준 효능을 확인했다. 리보엑산 말은 아이진이 이런 뉴스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죠? 여기에 보면 아이진이 움직임 나왔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 관련한 것도 있네요. 플러스 돼가지고 대상포진
임상 안정성과 항체를 만들었다. 요 얘기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까지 같이 적어줄게요. 자, 대상포진, 예방, 백신, 일상, 안정성, 항체 형성 확인. 그래서 IgN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나오겠네요. 그쵸? mRNA 방식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한 걸로 해서 모더나랑 비슷한 거 같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신 중에서 지금 화이자만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화이자만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모더나는 지금 아직 모르고, 모더나는 지금 우리 검사 중이고요. 지금 백신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몇 개가 들어와 있죠? 일단은 화이자 들어와 있고, 화이자는 별 문제 없고요. 화이자는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혈전 때문에 문제되고요. 그래서 혈전 때문에 그 문제되고, 그 다음에 J&J도 마찬가지. J&J도 혈전 때문에 그렇고, 지금 모더나는 검사 중이고, 그죠? 모더나는 지금 이제 승인 예정 중.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화이자는 좀 있죠. 화이자는 아직 많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메인인데, 스푸트니크도 안 쓰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개발하는 것들은 아직 이슈가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풍제약. 자, 파이프라인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신풍제약은 바이오벤처 M&A 나서겠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슈가 없다가 갑자기 95,000원 올라온 게 요 있습니다. 신풍제약 바이오벤처를 갖다가 투자한다. 지분 투자를 한다. 바이오벤처 M&A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풍제약이 지금 올라왔는데, 신풍제약은 장주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죠? 근데 여기 5% 정도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요것 때문에 신풍제약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신풍제약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웅진. 자, 웅진. 윤석열 테마죠. 윤석열 테마, 웅진 싱크빅. 웅진 다시 한번 이제 내일 웅진 싱크빅은 오늘 꿈틀꿈틀 했는데 계속 윗꼬리 달고 빠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관련한 정말 확실한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다 안 가고 있어요. 그쵸? 윤석열 전 총장이 책이 발간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자체도 지금 뭔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한다, 뭐, 이러는 거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반을 안 닦아놓으면 안 나오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선을 갖다가 100% 국민 상대로, 그러니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또 안 나오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나올 거다. 윤석열 총장이 나올 거다. 근데 나와서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뭐 할 것이냐, 지지율이 나올 것이냐,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 예전에 안철수 생각하시면 돼요. 안철수. 예, 근데 안철수랑은 좀 다르게 준비해서 나오겠죠. 또 안철수가 또 서포트를 해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윤석열 관련한 얘기가 조만간 한번 크게 커질 것 같고, 또 여러 종목이 상한가 가는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진도 지금 웅진 싱크빅은 별로 움직임이 없고요. 웅진은 다시 한번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 상승을 했습니다. HD. 자, HD 이거 하나 둘 셋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어요.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오르든 떨어지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자꾸 여기에 종목에 걸려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상장 폐지 정리매매 진행 중인 거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태평양물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태평양물산이 계속 눈에 띄거든요. 시간으로 지금 3.7% 또 올랐어요. 근데 태평양물산이 지금 보면 계속 양봉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죠. 2,000원부터 지금 2,900원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평양물산이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코스닥이 지금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 5%씩 매일매일 오르는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한번 뿜을 것 같은데
태평양물산도 내일 한번 잘 지켜보세요. 한 5% 정도 3% 시작한다 그러면 단타 한번 치셔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태평양물산도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들 아침에 단타 치시면 되고 손절 잡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아까 다 말씀드린 유유제약 웰크론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내일 움직임 나오고 일단은 웰크론한텍이 이슈가 먹힌다고 그러면 웰크론한텍이 대장으로 움직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 별로 없고 웅진 윤석열 관련한 테마, 그 다음에 포스코엠텍도 좀 약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평양물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유제약 우선주 뭐 유선주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얘도 갭상승 꽤 크게 나와서 시작을 할 거고 얘 또 상 분위기일 거예요. 그러면 얘랑 같이 봐야 될 유유제까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4월 1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선물 특강으로 선물 특강 이제 여러 특강 중에 처음 오프닝 강의까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물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또 꼭 공부해야 될 이유들이 있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첨부되는 동영상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위 1% 선물 실전 마스터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선물을 갖다가 아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기초 과정과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상급 과정까지 거쳐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제가 꼭 필요한 컨텐츠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초 과정입니다. 예, 초급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물을 갖다가 이해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선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혹은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선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일단 선물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선물 매매의 장점. 그러면 왜 자꾸 선물을 매매하라고 하는지 선물 매매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장점이 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거기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단점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선물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선물 매매 시 지켜야 할 원칙,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선물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매매를 하면 10명 중에 7, 8명은 깡통을 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상위 20%, 15% 정도만 수익이 나고 나머지는 다 손실이 납니다.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확률상으로 따져보면 50대 50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주포의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선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매수가 많이 나오고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물량이 갑자기 쏟아질 수는 있지만 이슈에 따라서 그것도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칙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 선물은 상당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원칙만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실수를 하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매매 시 접근 순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물을 한다 그러면은 계좌 투고 그냥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 목욕탕에 들어가도 발가락부터 담그잖아요. 그쵸? 발가락 담그고, 그 다음에, 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하는 것처럼 선물 매매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선물 매매는 앞으로 1년 뒤에도 열리고, 2년 뒤에도 열리고, 10년 뒤에도 열립니다. 선물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점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초급 과정입니다. 요거는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요 원칙 같은 경우는 따로 어디다 복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중급 과정입니다. 자, 중급 과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HTS를 갖다가 이해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HTS를 갖다가 사용을 하시는데 HTS를 갖다가 잘 못 사용하시면 뭐가 불편하냐면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 여러분들이 키움증권을 쓰시던 어떠한 증권사 거를 쓰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매매가 편한 그런 HTS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HTS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신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사드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드 신호가 있습니다. 즉 매수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매수 화살표가 나오고요. 매수는 빨간색이죠. 매수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매수 신호에. 그 다음에 매도 신호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드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고, 이 사드 차트는 실제 제가 오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픈은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고 그러면 항상 보실 수 있게 해드려요. 그러면 신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선물. 자, 국내 선물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해외 선물을 먼저 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나는 해외 선물을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한 두세 가지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지금 진짜 오르는구나, 떨어지겠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선물,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내 선물의 속도가 한 30km다. 그러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 오일 같은 경우는 좀 빠를 때는 한 40km.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국내 선물부터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국내 선물만 하시라고 그럽니다. 국내 선물은 예전에는 야간에도 했어요. 야간에도 이제 해외 선물처럼 야간에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하죠. 야간에는 요즘은 해외 선물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간에만, 국내 선물은 주간, 즉 낮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주간에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중급 과정이에요. 요게 이제 중급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급 과정, 고급 과정이겠죠. 자,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해외 선물도, 차트를 보면서 어떠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드 신호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드 신호를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오일 이벤트, 그 다음에 나스닥 이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여러 가지 이제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나오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요 이벤트 매매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트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정고를 돌파하는 패턴,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하는 패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젓가락 패턴 등등등.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 특히 큰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다음 패턴, 이러한 패턴 같이 익히면 이 과정은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선물에 대한 겁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손실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드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차트를 잘 이용을 해서 과정을 다 마무리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남들처럼 짧은 시간 내내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일당 채우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선물 실전 마스터 과정 오프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